안녕하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줄 팟캐스트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의 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베트남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맛있는 쌀국수? 아니면 아름다운 하롱베이? 네, 맞아요. 쌀국수, 분짜, 반미 샌드위치 같은 맛있는 음식들이랑 아오자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할롱베이의 멋진 풍경이요. 뭔가 여유롭고 평화로운 휴양지 느낌이 강하죠? 그쵸.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조금 다른 정치 시스템으로 이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도요. 네?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요? 베트남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정치 시스템도 다르다고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갑자기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생기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너머에 있는 베트남의 뜨거운 심장, 바로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그 배경이 된 독특한 정치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중 상당수가 바로 이곳 베트남에서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제가 알던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먼저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길게 S자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아, 지도에서 보면 정말 길쭉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베트남은 공식 명칭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이름에서 알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이고 베트남 공산당이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일당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당 일당제요? 그럼 대통령이나 총리는 어떻게 선출되나요? 우리가 아는 직접 선거와는 다른 방식이겠네요? 맞아요. 베트남 공산당 내부에서 주요 지도자들이 결정되고 국회에서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요. 국가 서열 1위는 공산당 서기장, 그리고 그 외에 국가주석, 대통령격, 총리, 국회의장이 권력을 나누고 국가를 운영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지도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이런 정치체제가 경제 발전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베트남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베트남은 과거 프랑스 식민 지배와 길고 긴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1986년에 도이머이라는 이름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도이머이요? 이름이 독특한데요? 그게 뭐죠? 도이머이는 베트남어로 쇄신 또는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중앙계획 경제에서 벗어남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문을 활짝 연 거예요. 아하. 그럼 그때부터 경제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정확해요. 도이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 경제는 연평균 6~7%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용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특히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도 베트남산이 많을 거라고 하셨군요. 주로 어떤 산업이 발달했나요? 초기에는 섬유, 신벨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 덕분에 스마트폰, 전자제품 제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농업, 쌀, 커피 수출 강국이에요. 수산업 그리고 물론 관광업도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축이죠.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 그것도 공산당 일당제 국가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보통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함께 가야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베트남의 사례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꼽자면 우선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정치적 안정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 상황이 불안하면 투자를 망설이게 되잖아요. 베트남 공산당은 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경제 성과 면에서는 뚜렷한 결과를 보여준 거죠. 또한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혀요. 과거의 틀을 한 번에 부수기보다는 현실에 맞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한 거죠. 중국의 개혁 개방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중국의 경험을 많이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 중 하나죠.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빛이 있으면 그림가도 있는 법이니까요. 베트남 역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일부 부유층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또 아직 사회 기반 시설, 예를 들면 도로, 항만, 전력 공급 등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효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너무 빨리 발전해서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부정부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과제죠. 환경오염 문제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고민거리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베트남의 미래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2045년까지 선진국 진입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위해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에도 힘쓰고 있죠.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으면서 세계 경제와 연결도 더욱 강화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고 교류도 활발하잖아요. 네,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자 투자국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한류가 인기가 많고 베트남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반대로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음식이나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오늘 덕분에 베트남에 대해 정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동적인 경제 발전과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다니 정말 놀랍네요. 베트남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오늘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베트남을 생각하면 쌀국수와 함께 도이머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를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베트남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베트남 말로 씬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식들은 사실 두루미스 위키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두루미스 위키는 인공지능,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특정 언어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루미스 위키는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 장벽에 막혀있는 지식들을 AI가 똑똑하게 모아와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AI가 아무 내용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AI가 맞춰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두루미스 위키에 오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희는 두루미스 위키가 세상에 숨겨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기록해서 지식으로 세상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접하신 내용처럼 두루미스 위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두루미스 위키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두루미스 위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